그 외국 감독을 한 번 더 나가서 한 번 더 비대면 말고 대면으로 한번 만나고 그리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증언을 접한 일부 팬들은 정혜성은 1순위에 홍명보를 놓고 정몽규에게 추천을 했다고 증언하는데 이때 정몽규가 자신이 추천한 감독을 허락하지 않아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혜성이 홍명보를 추천했는데 정몽규가 거절했다가 다시 이임생을 통해 홍명보를 선임하는 과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정몽규와 홍명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진짜 이 상황을 만든 범인은 국감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자를 모든 축협 관계자들이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말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요, 최종적으로 그 저희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지막 그 순위를 가리는 그 감독에 대해서는 그 위원장한테 이름을 하겠다 해서 제가 이름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정혜성은 이 증언에서 자신이 감독을 선임할 권한을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회 증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임했다는 부분은 위임은 모두가 5명의 좋은 감독을 그래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 능력이 좋은 그런 감독을 5명을 최상위에 올려놓고 그 감독을 모두 협상을 하면서 마지막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안에서 위원장님만 여기 팀이 모두 한 팀인데 위원장님만 책임을 지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같이 표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그럼 1, 2순위 동일표가 나왔는데 1순위를 홍명보 감독으로 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 부분은 한 번 더 회의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에 그 12명 그리고 16명에 되는 감독을 복수 투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박주호 위원은 후보 리스트도 정상적으로 추려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기 투표로 이어진 복수 투표인데 이것을 정혜성이 마치 정강위에서 정상적으로 후보가 추려진 것처럼 말한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정혜성에게 정강위는 감독 선임의 정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감독을 선임하고 추리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자는 것을 의결한 것이지 정혜성에게 정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혜성이 홍명보를 1순위로 정몽규에게 추천을 했는데 3순위나 4순위에 있는 외국인 감독을 직접 대면해서 면담을 해보라고 하면서 정혜성이 추천한 안을 반려해버리는데요. 정혜성은 정몽규의 이런 행동이 자신이 추천한 홍명보 관련 건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이해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정몽규는 정혜성이 사퇴를 한 것에 대해 놀라서 정혜성에게 전화를 몇 번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축구 팬들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정혜성이 추천할 때 홍명보를 선임하면 되었는데 그때는 추천안을 반려해버리고 나중에 이임생을 통해 홍명보를 다시 추천받아 날치기 선임을 하는 건 뭐냐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정혜성이 전격 사임하자 후임으로 이임생이 전 강위에서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박주호 위원에게 이것이 사실이냐고 질의를 하는데요. 제11차 임시 비대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들로부터 감독 선임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하셨죠? 네, 이게 합법적인 절차인가요? 저는 합법적인 절차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총괄 김정배 상근부회장님이 이게 규정상 문자고 합법적인 절차냐고만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박주호 증인님, 이게 지금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7명 이상 그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 이사님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의 의견일 뿐이죠. 그게 절차에 맞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7명 이상이 예. 아니면 예. 그래서 저희는 7명이 안 됐잖아요. 네, 안 됐습니다. 예, 그 규정 절차에 맞지 않네요. 박주호 위원은 정강위에서 이임생에게 감독 선임의 정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정관상 기술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사회가 추인을 하는 경우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사회가 이임생이 겸임을 하도록 추인한 회의록이나 기록이 전무하다고 말하며 정관 위반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홍명보 감독 선임은 무효라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이 증언들을 접한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상황을 정리해보면 10차 전력 강화 회의에서 15명 전후의 감독들을 두고 자신이 선호하는 감독을 복수로 투표했는데 이때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박은호 7표, 홍명보 7표인데 단순한 인기 투표를 정해성은 정강위원들이 감독을 추려서 뽑았다고 리스트를 들고 정몽규를 찾아가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정몽규는 축협 전담 기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홍명보는 현재 K리그에 현직으로 있고 과거 월드컵에서 실패한 감독이라 다른 감독을 알아보라고 정혜성에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말에 심기가 불편해진 정혜성이 사퇴를 해버리는 강수를 두고 감독 선임이 표류하게 되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정몽규를 압박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몽규에게 축협 회장직을 물려준 정몽준이 등장해 홍명보를 감독으로 선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을 접한 일부 팬들은 그러면 이제 퍼즐이 맞춰진다고 말하면서 홍명보를 쳐내려다가 정몽준이 나서서 홍명보를 선임하라고 하니까 모든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냥 홍명보를 빠르게 선임하면서 이 사단이 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홍명보와 정몽규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문성 해설위원은 국감 현장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팬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정혜성이 국감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 속병이 날 지경이었다라고 언급했는데 그날 국감장의 앞뒤 상황을 종합해보면 홍명보를 추천한 정혜성이 사퇴하고 다시 홍명보가 추천되어 전격적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선임된 이유는 그 중간에 정몽준이 개입해 정몽규가 자신의 생각을 갑자기 바뀌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꼬였다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1960년대 행정난맥을 보는 듯하다고 꼬집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